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18이 오늘 개막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미국 특파원을 자처하는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가 이 현장 소식 상세하게 전해주겠다 하고 미국으로 벌써 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보이스톡을 했거든요. 예. 전화를 안 받네. 그러니까 아니 이 CES 소식 빨리 듣고 싶은데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너무 감질나더라고요. 특히나 더 감질나는 이유가요. 중국이 로봇관 55%를 싹쓸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해프닝이 있었잖아. 첫날 정전 사태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 노 대표님 언제 돌아오나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었죠. 뭐냐면요. 한국에서도 CS 트렌드를 한 방에 알려주실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네. 아, 이 같은 놀라운 천리안을 지니신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저희 오랜 애청자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 2년 전쯤이었죠. 2016년 한 3월쯤 인정받지 않은 USB를 사용했다가 큰일 난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던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급하게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예. 아, 이분은 이름을 한번 들으면 까먹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2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정환입니다. 그 축구 선수 안정환 씨는 예능 활동 열심히 하시던데. 예, 저는 이제 방송 활동을 영불진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어허. 아니, 그동안에 뭐 신상의 변화는 없으셨습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한 뒤로 좀 반응이 괜찮고 해서 제가 다행스럽게 또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었는데 차장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2년 동안에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얼마 전에 처음 연락 주신 거죠? 아니, 왜 그 작년에 그 저희 미디어 이벤트 할 때도 뵀잖아요. 그때 뵀었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 워낙 좋은 호텔에서 해가지고 네. 미디어 행사인지 몰랐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차장님을 저희가 잠깐밖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워낙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요. 보통은 미디어 행사를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 이런 데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거기 객실을 또 따로 잡아가지고 그 객실에다가 실제 그 기기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연을 또 했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 실제로 어떻게 기기를 쓰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보시면 더 실생활에 쓰시기도 유용하실 수 있고 좀 더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사는 방이나 뭐 집무실 이런 환경에 저희 제품들을 놓고 보여드리는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기자간담회 하면서 제가 침대에 누워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누우셨어요? 거기서? 그럼요. 거기 침대 위에 벨킨 관련된 제품이 쫙 전시가 돼 있는데 기자들이 다 누워서 한 번씩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누워봤죠. 네. 사진까지는 안 찍고요. 네. 거기가 아마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보겠어요.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그래서 그러니까 물도 틀어보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박 PD도 누워가지고 한번 둥글더라고요. 네, 저희 그 회사의 과장님이 마케팅 과장님이 그 단가를 아주 잘 후려치시는 분이 계시고 덕분에 싸게 잘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그때 기자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 요거 하고 나서 거기서 1박을 묵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룸을 빌린 거 아닐까? 아니, 실제로 전날에 저희가 거기를 빌려가지고 그죠? 짐 같은 거 거기다 보관하고 저는 안 묵었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주무셨죠. 한 분만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한 분 자기에는 너무 크던데? 저희 막내가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짐 지키면서 잤어요. 이야, 아니 차장님은 뭐 하시고요? 저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했죠.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한번 누워보시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천리안처럼 보실 수가 있다. 진짜 가능한지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S 올해 트렌드를 크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지금 CS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갔으면 좋긴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번에 못 가서
한국에서 제가 뭐 접할 수 있는 소식통이나 그리고 뭐 뉴스 미디어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다음 방송에 아마 좀 더 뎁스 있는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개막 첫날이니까 뭐 많은 소식은 전하기가 힘들긴 하겠죠. 네. 아무튼 뭐 소식통들이 빵빵하시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만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안 그래도 오늘 방금 오다가 뭐 정전이 됐대요. 그 CS.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뭐 다행히 뭐 저희 벨킨 부스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CS 전시관 전체가 정전된 건 아니었군요. 예, 일부 홀만 정전이 돼서 그쪽에 예. 계신 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벨킨이 나가 있는 그 부스는 정전이 안 됐다고 했는데 네. 그럼 벨킨은 지금 뭘 출품한 겁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아이폰이 무선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 무선 충전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좀 무선 충전에 대한 풀 라인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벨킨과 비슷하게 이렇게 무선 충전 관련 기술 전시한 업체들이 많은가요? 네, 무선 충전이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이 무선 충전을 뭐 단순히 놓고만 충전한다기보다도 예. 실생활 여러 분야에서 다르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 벨킨에서도 특파를 하셨잖아요, 직원분을? 네, 저희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시죠, 한국에서. 아니 근데 왜 차장님은 안 가셨어요? 저는 그 짬에서 밀렸죠. 밀리신 거예요? 네. 오히려 더 상사분들이 나가 계신 거예요? 네, 더 막내분들이 아니라? 네. 예. 신기하네. 아니 뭐 천리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신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네요. 더 상사분이 갔다고 하니까 의심이 되네. 거기 땡기러 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지금 이 시간쯤이면 땡기고 계실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네요.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벨킨이 무선 충전 라인업들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일단 무선 충전이 무엇인가부터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무선 충전을 썼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무선 충전이 말 그대로 그냥 선이 없이 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존에는 충전하려면 뭐 케이블을 꼈다 뺐다 이런 수거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랬는데 선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장점만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도 있죠. 지금 무선 충전이 일단 개념부터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크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거하고 자기 공진 방식 또는 공명 방식 이렇게 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옛날에 우리 그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코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기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 이렇게 코일 만들어 놓고 전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전기 생기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전기가 자기장이 두 개가 생기는 거를 가까이 대면 그게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예. 다른 방식은 또 이제 자기 공진 또는 공명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건데 자기장을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크게 쏴주면 받는 부분에서도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전자기 유도 방식은 그 두 개가 만약에 폰이라면 폰이랑 충전기가 거의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뭐 1, 2cm 정도까지가 한계고 그래서 실상 뭐 선이 없다 뿐이지 뭐 충전 거리나 이런 거는 사실 유선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위에 거의 가까이 놔야지만 충전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거의 밀착시키다시피 해야 돼요. 예.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린 자기 공진 방식 같은 경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해요. 대략 몇 미터까지 됩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한 5미터 정도 떨어져도 된다고는 하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데나 놔도 충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무슨 물체가 껴있으면 안 돼요. 물체? 예, 물체가 껴있으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전자기 전력이 에너지가 막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전성이나 인체 유해성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어요. 전자파 유해성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럼 왠지 MRI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뭐 몸을 막 뚫고 가는 거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는 송신하는 거랑 수신하는 거니까 보내는 거랑 받는 애들이 만드는데 되게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유도 방식은 중간에 깻잎이나 김이 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깻잎이나 김까지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케이스도 얇은 케이스 같은 거 끼시고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금속이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왜냐면 그래요? 전기 자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대신 자기가 전기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금속이 엄청나게 과열이 되죠. 예. 그러면 핸드폰이 뭐 녹아내리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니 보통 휴대폰 케이스에 고리 같은 거 많이 걸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위험하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허. 카드 이런 것도.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케이스는 상관이 없고요. 예, 근데 뭐 플라스틱 케이스 이런 거 중에 가끔 가다가 뭐 뒷면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신용카드를 꽂아서 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신용카드에 있는 마그네틱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나겠네. 예, 그래서 무선 충전하실 때는 예.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뺐다가 갑자기 떨어뜨려가지고 스마트폰이 깨져버리면 어떡해요? 뭐 낭패인 거죠. 그거는 자기 팔자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 긁었는데 승인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때는 무선 충전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하. 굉장히 유용한 팁이네요. 아니 그러면 벨킨에서도 무선 충전 라인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은 그 앞에 방식, 유도 방식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 방식만 쓰고 네, 있군요. 태권도 방식도 한번 도입해 보시죠. 네. 재밌네요. 별로 재미없는 표정이야. 아니, 되게 좋은 표정이에요. 이게 무술년이라서 예, 올해가 무술년이라 무술을 하나씩 배워야 돼요. 아유. 저희가. 태권도와 유도를 밀고 있죠. 오늘 술술 나오시네요.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네. 예. 그러면은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네. 기기고 네. 또 지금 세 분은 다 아이폰이에요? 네. 그럼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무선 충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거는 LG가 맨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옵티머스 시리즈로. LG가 와. 앞서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이런 것 건 또 같은데. LG가 빨라요. 그래요? 네. 옵티머스요? 예, 예. 되게 오래됐죠. 꽤 오래 전인데? 옵티머스는 처음에 이제 자체로 충전이 무선 충전이 됐던 건 아니라 아까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예. 뭐 케이스 비슷한 거를 장착을 시키면 무선 충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최초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LG가 좀 뭐 빠른 것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좋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홍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오히려 나서서 홍보를 그러니까요.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블로그 데이 열었는데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가지고 LG 거 홍보해주겠다고 그쵸.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더라고요. 무선 충전 같은 데서는 또 LG가 또 되게 좀 업계 리더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먼저 시도를 했고 무선 충전 기준 중에 뭐 5W, 15W 이런 게 있거든요. 예. 15W가 현재 제일 높은 전력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LG가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LG 계열사 중에 그 배터리 회사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이노텍에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노텍. 예전에 방산업체였잖아요. 예. LG 이노텍. 우리 애들 쓰는 똑똑이나 뭐 이런 키즈폰 그걸 이노텍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무선 충전 방식이잖아요. 접촉식이니까. 예전 거는 그게 무선 충전이 아니고요. 새로 나온 것만 무선 충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애들이 썼던 거는 무선 충전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꼽아야 되는 거고. 박 PD네 애들이 쓰는 거는 아마 무선 충전이 될 거예요. 이게 버전 업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 무선 충전이 되게 좋은 게 뭐 선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장점이 되는 게 그 뭐 주방이나 뭐 작업실 이런 데서 손에 뭐 묻고 이랬을 때는 사실 케이블 같은 거 꽂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무선 충전은 그 케이블 찾아서 꽂을 필요 없이 턱 올려놓으면 되고. 그렇죠. 또 뭐 사무실이나 공부하는 뭐 책상에서도 막 다른 일 바쁘게 하는 와중에 뭐 케이블 찾아서 꽂고 다시 빼고 이러기가 번거로운데 올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나면 또 들어올리고 이런 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생활을 되게 편리하게 바꿔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케이블도 오래 쓰다 보면 희한하게 케이블이 고장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선이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게 몇 년 못 가요. 계획적 노후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무선 충전 쓰면 그런 케이블 노후화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LG가 가장 앞서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갤럭시도 있고 다른 폰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구글 넥서스 시리즈는 넥서스 4, 5, 6 그리고 7의 2세대 이렇게 됩니다. 예.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갤럭시 6, S6, S6 엣지, S6 액티브, S6 엣지 플러스, 노트 5, S7, 7 엣지, S7 액티브, S8, S8 플러스, 노트 7, 노트 FE, 노트 8까지 한마디로 S6 이후로 나온 삼성 스마트폰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 전 건가요? 저는 J 시리즈라서. 아, 여기 리스트에 없네요.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루미아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루미아 1520과 930이 되고요. 모토로라는 모토 360, 펜텍 거는 스카이 아임백,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는 아이폰 8, 8 플러스, 아이폰 10 이렇게가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아니 제 것도 안 되네요. 저는 6S 플러스인데. 예, 6S 플러스는 안 되죠. 아하. 8부터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폰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뭐 무선 충전 뭐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맞는 거를 장착을 하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아하. 벨킨에서도 파는 거죠? 저희는 아이폰용인 제품이 출시 예정으로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선 충전에 대한 또 약간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은 5W랑 15W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출력의 차이죠. 근데 삼성폰은 일반적으로 9W에서 10W 정도면 고속 충전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또 LG는 12W가 넘어야 자기들이 고속 충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정확한 기준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 근데 어느 정도면 고속 충전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방식의 차이인데 삼성폰 이렇게 막 고속 충전기에 꽂으면 고속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 그런 표시가 뜨거든요. 예. 근데 그 기준을 삼성에서는 9W나 10W라고 정한 거죠. 근데 LG는 9W나 10W로 실제로 폰이 충전이 되고 있더라도 자기들은 이건 진정한 고속 충전이 아니야. 우리 기준에 못 미쳐.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충전이 실제로 되고 있는데도 고속 충전 된다고 안 떠요.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삼성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 비양심적이라고 또 보기는 그런 게 근데 실제로 그게 일반 기준보다 빠르니까 고속이 맞긴 하거든요. 아니 고속이 아니죠. 중속 정도로 표현해야지. 그게 고속이라고 표현합니까? 좋게 보면은 LG가 자랑을 하는 거죠. 예전에 2002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이 처음 우승할 때 김웅용 감독이 그랬잖아요. 야구의 신과 대결을 하는 것 같았다. 그 야구의 신이 김성근이거든. 근데 졌어 김성근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신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신 위에 조물주라 이거지 자기는. 건물주인가? 하여튼 그래서 LG가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분명히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못 알리고 있다. 또 네티즌들이 나서야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마케팅을 네티즌이 또 해줘야 돼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렇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 5W랑 고속 7.5W가 있어요. 근데 고속 7.5W는 사실 이게 되게 몇 군데의 제조사들만이 아직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을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낚더라고요. 드디어 불편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들이 원래 한 때보다 조금 빠른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요. 안드로이드 폰을 충전하는 방식하고 아이폰을 충전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무선 충전 방식이. 왜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자기들이 좀 세워놓은 독자 기준이 있어가지고 원래 7.5W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아이폰에서 약간 자기들이 좀 만들어놓은 그런 새로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그 기존에 있는 안드로이드 충전용 무선 충전기들이 출력이 더 높다 그래도 이 7.5W를 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 조작을 해놔가지고 애플이 아이폰 안에다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사실 다른 액세서리 제조사들도 다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 아이폰이 출시가 돼서 그 7.5W 고속 충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들 자기가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실상 이제 아이폰이 업데이트가 돼서
고속주행 운전을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그걸 모르고 속아서 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그 판매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 무슨 청문회예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얘기하게. 그리고 뭐 광고했던 이런 문구들을 싹 지워놓고 이런 아하. 행태를 보였던 거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를 또 우리 네티즌들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네티즌 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자기들이 찍어놨던 캡처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당신들이 이렇게 된다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묵묵부답으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저희가 어제도 집단 소송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카드사 공동 소송 때 카드사들이 그 피해 입었던 화면 캡처 다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그때 들었어요. 제출 못했는데 역시 이 IT 매니아들은 또 달라. 이걸 다 캡처해 놨어요. 요즘 또 소비자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저희나 뭐 다른 제조사들이 이렇게 뭐 상품 페이지 이런 데다가 디테일을 넣어놓잖아요. 예. 그럼 그 디테일을 또 파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하.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온라인에 서로 공유를 하시고 예, 그런 예. 걸로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방금 애플이 충전 속도를 제한을 했다. 알게 모르게. 그거 다 알고 계시는 팩트라고 하셨잖아요. 제한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새로 나온 그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 안전성을 위해서 애플에 최적화된 그런 기기들한테만 그 전류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건 좋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이거는 뭐 계획적 노화도 아니고, 그렇죠. 계획적 찌질화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뭐 그거랑은 다른 개념으로 그냥 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그러면 지금 안 차장님이 얘기하신 거를 유추해 보면 애플의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 것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 딱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알겠어요. 하나는 네. 벨킨이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모피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모피요. 예. 가죽 파는 데 아니에요? 예, 그 모피라는 브랜드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 파는 브랜드인데 예. 여기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요 두 곳에서만 제대로 된 그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고속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럼 속아서 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뭐 물건값을 물어줍니까? 아니면은 집단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냥 뭐 속았다, 뭐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뭐 환불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청을 하면 해주나요? 제가 아직 환불 요청을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환불을 해줄 정도로 양심적인 업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업체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다 사봤거든요. 사다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테스트용으로 샀기 때문에 환불할 니즈는 못 느끼는 거군요. 예, 뭐 저는 뭐 딱히. 예, 그래서 이 벨킨 제품을 사야 된다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보통 아이폰이나 이런 애플 관련된 제품은 그 케이스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인증 뭐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허위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은 그런 인증 마크가 없을 텐데 소비자들이 많이 속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죠. 어떻게 포장을 해요? 이렇게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QI라는 게 예. 인증 기준이거든요. 이거를 QI라고 쓰고 치라고 읽어요. 치가 치. 치.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로 기 있잖아요. 에너지 한자. 예. 그거를 중국말로 읽으면 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를 갖다가 형상화 해가지고 기호를 만든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인증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보통 업체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치 기준과 호환, 뭐 치 완벽 대응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좀 피해가죠. 인증받은 건 아니지만 네. 거기랑 호환되고 네. 완벽 대응할 수 있다. 네. 근데 한마디로 인증은 안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하, 그런 식으로 속이는군요. 예, 그런 교묘한 방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막
급하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하. 아니 그러면은 지금 벨킨에는 QI 인증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마크가 딱 박혀 있죠. 아하. 그거를 정확히 봐야 되겠군요. 네. 예, 뒤에 뭐까지 붙어 있는지 뭐 호환된다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인증까지만 딱 써져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걸 봐도 애플 제품에서 본 액세서리는 뭐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인증을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교묘한 거죠. 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그 액세서리나 IT 제품을 팔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용산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용산 출신요? 우리 어릴 때 왜 용산에 뭐 전기 제품 사러 가면 예. 뭐 이리 와봐 뭐 얼마까지 알아보고 그렇죠. 왔어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세요 온라인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눈앞에 지금 이익만을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아하.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액세서리 시장을 보면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요? 예, 이 이유는 눈앞의 이익을 보고 뭐 쫙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브랜드 이름만 바꿔버리면 또 그만이거든요. 아하. 이런 식으로 업태를 계속 이어나가는 분들도 뭐 다는 많지는 않지만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적지 않게. 추억의 용팔이. 예. 저도 당했어요. 저도 많이 당했죠. 최근에도 그 CD 플레이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사러 갔더니 3가지가 있다는 거야. A, B, C. 제일 좋은 건 A. 이거는 정식 통관을 거친 정식 상품. 그리고 B. B는 야매로 들어왔으나 정품. C는 짝퉁.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A나 B를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비슷한 제품이야. 그렇죠. 다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일부러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이 생기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가격을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오셨죠. 아니 그러면 진짜 앞으로 액세서리 살 때는 그 브랜드가 얼마나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는지 그걸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한국 벨킨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는 기업이 처음 생긴 거는 1983년이고요. 그건 미국에서. 예, 35년이 넘었고 한국에서는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얘기하셨군요. 10년 넘어서. 딱 걸렸네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듣던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배터리가 뭐 예전에 터진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무선 충전기기도 인증받지 않은 그런 충전기를 썼었을 때 혹시나 터지지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금속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속이 중간에 들어가면 이게 거의 100도씩 가깝게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0도요? 예, 화상 있겠네. 예, 당연히 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녹아내릴 테고요. 예. 스마트폰에도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이걸 방지하는 회로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FOD 회로라고 하는데 예. 이물질이 껴 있으면 충전을 중지하는 그런 회로가 있어요. 내가 깜빡하고 휴대폰 고리나 이런 거 있는 상태에서 올려놔도 네. 충전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스스로 충전을 멈춰버리죠. 두꺼비집 같은 거네. 예,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인증 안 받은 제품들은 이런 게 없는 게 많죠. 무조건 충전시켜버려가지고 그렇죠. 자칫하다가는 진짜 폭발할 수도 있다. 폭발이 안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리미를 전화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듯이 그 100도면은 이게 거의 끓는 물 온도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볼에다 갖다 댈 수도 있겠네. 네. 그 전에 손이 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또 보통 그 이물질이 껴있으면 무선 충전기를 잘 보시면 보통 그 LED 라이트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게 충전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라이트가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충전기가 사이즈가 좀 있어야지 그 충전하는 불이 보이거든요. 충전기가 너무 작다 보면 핸드폰보다 작으면 시그널을 보내주는 불을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덮어버려가지고. 예.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전기를 사실 때는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넉넉한 거를 사시는 게 그런 면에서도 좋고
아하. 또 거치를 할 때도 너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올려놓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스마트폰이. 예, 예.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를 갖고 계시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이 모자 같은 경우도 너무 큰 거 쓰면 눈까지 가려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네. 그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벨킨 제품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사이즈는 물론이고. 네. 근데 우리가 갤럭시 같은 거를 살 때 보면은 이 무선 충전기를 뭐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옵션으로 해서 약간의 돈을 추가로 지불을 하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쪽 충전기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삼성도 이제 무선 충전기를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 충전기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어. 삼성이 다른 액세서리 뭐 케이블이나 충전기 같은 거 번들로 주는 거는 직접 제조를 안 하는데 요런 무선 충전기 같은 건 삼성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예, 예. 삼성용 제품에는 삼성 정품 쓰시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벨킨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벨킨도 못지않게 좋고요. 아, 그러면 안전한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이게 소비자들은 가격 걱정이 있잖아요. 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감안해서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일반 충전기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선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아이폰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7, 8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그걸 안 여쭤봤네. 고속이면은 과연 네. 0에서 100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충전하는 시간이.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폰 상태마다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충전 시간이라는 거는 뭐 예, 예. 앱이 많이 깔려 있다던가 뭐 기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유선 충전이랑 비교를 하자면 그 아이폰을 처음 사면 들어있는 번들 충전기가 5W짜리예요. 예. 그리고 무선 고속 충전이 7.5W니까 산술적으로는 약 1.5배 빠르게 충전이 되죠. 예. 그러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시간은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완충하는데.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 처음 살 때 무선 충전기 번들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 이거 말고 좀 안전한 거 사고 싶어. 그러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일단 굉장히 시간을 좀 두시고 정보를 많이 검색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예. 인증, QI 인증 받은 제품은 그건 거의 필수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뭐 좀 더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좀 넉넉한 크기의 제품. 이게 올려놓기도 편하고 그리고 안전 적인 그 시그널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좀 넉넉해야지 이게 발열을 갖다가 담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무선 충전기가 뭐 작으면 좋다고 처음에는 아마 생각들을 하실 텐데 실제로 써보면 작은 것들은 무선 충전으로 인한 발열을 내보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올려두기도 좋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기능 같은 게 있어야 또 쓰시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잘못하다 충전하다 떨어뜨리면 완전히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모양 같은 것도 또 좀 팁을 드리자면 둥근 모양이 좋아요. 둥근 거요? 예. 뭐 사각형이나 삼각형도 있는데 예. 둥근 모양이 좋은 이유가 무선 충전하려면 이 스마트폰을 충전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올려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람의 눈이 원형일 때 그 중앙을 제일 판단을 잘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요? 예, 삐뚤어지거나 이런 거를 제일 판별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래요. 그래서 네모 같은 경우는 사람 눈이 좀 그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동그라미에 비해서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무선 충전기를 오래 제조한 제조사들은 이걸 동그랗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다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거죠. 하긴 최근에 좀 인기가 있었던 제품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 그것도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구매하는 곳은 그냥 온라인에서 사면 됩니까? 아니면 애플샵이나 이런 데 따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애플샵이나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는 사실 그 마켓마다 카테고리마다 MD들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들을 소개를 해요. 근데 온라인 특히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제품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뭐 좀 허위 광고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실 때는 물론 싸고 편한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에 사실 때는 브랜드나 뭐 이 업체가 오래 해왔는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검증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살 때는 그냥 벨킨 검색해서 사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애플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써도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같이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같이 쓰셔도 되는데 그 애플 기기랑 안드로이드 기기 자체에 고속 충전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아이폰용은 아이폰용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삼성용은 삼성용을 쓰시는 게 좋죠. 아하, 그렇군요. 아, 저는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요, 그냥 충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랑 결합된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델이 과연 괜찮은가? 이게 뭐든지 IT 기기나 이런 게 성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장나기가 쉽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또 고장나기 쉬운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예. 모든 전자기 제품은 전자기 노이즈를 발생을 시켜요. 예. 노이즈요? 예. 그러니까 전자기 전류 전압 뭐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전자파라고 해야 되죠. 이 전자파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들이 와이파이 시그널이나 블루투스 시그널 같은데 간섭을 일으켜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나는 분명히 내 거 멀쩡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 갑자기 블루투스가 끊겨. 이러면 주변에 있는 기기에서 혹시 그런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것들이 있나. 그런 걸 좀 의심을 해보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랑 무선 충전기가 결합된 모델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괜찮은데 예. 저가 제품들은 딱 그런 게 없어요. 또 거기서 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평소에 혹시 그런 걸 느끼셨다면 그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아,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가 그런 기기를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전자 그 다양한 성능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전자 기기들이 안방에 있다면은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머리맡에 이게 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바로 딱 잡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머리맡에 놓는 거기 때문에 전자 기파 간섭 같은 거를 없애주는 기능이 있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집에 무선 충전기뿐만 아니라 유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도 있을 테니까 이걸 번갈아 가서 써도 스마트폰에 무리가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인증받은 제품들은 무리가 없게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무선 충전기 위에 폰을 올려놓고 유선 충전 케이블을 꽂더라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폰이 알아서 유선에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줘요. 그래서 유선이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선은 충전이 안 되게 그래요? 설계가 되어 있죠. 두 개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까? 뭐 또 그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예. 인증 안 받은 제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증 안 받은 제품은 터질 수 있겠네 진짜. 그건 모르죠 아무도. 아하. 자, 그러면 벨킨 제품에다가 폰을 딱 올려놨어. 네. 그 폰 위에다가 우리 와이프 폰 또 올려. 네. 두 개도 동시에 되나요? 두 개는 동시에 안 되고요. 예. 그 두 개를 동시에 포개 놓는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코일이 두 개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가 곧 나와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두 개를 양옆에 올려놓으면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죠.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 네. 곧 나온다고요? 네. 그것도 벨킨에서 나오는 거죠? 네, 나옵니다. 그거 괜찮겠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차량용 무선 충전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보조 배터리인데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고. 예. 다양하게 나옵니다. 방금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 제품이 올해 CES 2018에 전시가 된 건가요? 지금 전시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 그거 이외에도 CES에서 뭐 보여주셨는지 벨킨이 그것도 살짝 얘기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동시에 충전하는 것 외에도 무선 보조 배터리 같은 게 있고요. 무선 보조 배터리? 예, 보조 배터리인데 무선으로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보조 배터리만 들고 다니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보조 배터리를 무선 충전 패드처럼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다가 밖에 나갈 때는 딱 뽑아가지고 들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거 편리하겠네요. 그러면 걔 자체는 어떻게 충전을 합니까? 걔 자체는 유선으로 해요. 걔 자체는 유선으로 하고? 아니 그러면 저는 좀 무식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무선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녔을 때 제게 아니라 옆에 사람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건 아닐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거리가 짧아야 돼요. 그래요? 거의 접촉이 되다시피 해야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애인 사이에서는 거리가 짧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을 텐데. 애인 있으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애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것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근데 한 번에는 한 개밖에 안 돼요. 코일 하나는 하나만 충전을 지원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에서도 그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형 제품이 있고요. 아, 차에서도? 예. 제가 지금 무선 충전을 쓰다 보니까 저는 또 이거 에어팟을 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을 쓰고 무선 충전기를 쓰니까 사실 케이블을 쓸 일이 차에서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차에서도 무선 충전되는 제품이 나오면 이제 정말 유선을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하긴 일부 수입차 브랜드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그 무선 충전 장치가 돼 있어요. 야, 요즘은 한국차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 현대차나 뭐 기아차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옵션에 다 달려 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안 차장님으로부터 무선 충전 기능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저희가 검증을 못했어요. 진짜 네. 이분이 천리안이신지 CS2018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이 일을 어찌하죠? 뭐 다음 시간에 들어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바쁘시더라도 이 정리 한번 해주셔야죠.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요. 예,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로봇을 들고 나왔는지 네. 그거 좀 뎁스 있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어떤 선물입니까? 예, 저희 제품 중에 무선 충전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저희 경불진 방송 듣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예, 이달 말까지 남겨주시면 5분을 저희가 좀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예, 상품을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안정환 차장님 목소리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무조건 뽑아주실 거죠. 주관적이니까요. 예. 그 제품 뭐 스펙이나 이름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제품 중에 일반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다 충전할 수 있는 부스트업 충전기라고 있어요. 예, 요거 79,000원짜리인데 79,000원짜리? 예, 요거 5개 드리겠습니다. 이야, 저희가 했던 이벤트 중에 고가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부스트업. 네, 부스트업이요. 예, 애청자 여러분들, 안정환 과장님 많은 응원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설명을 하셨지만 이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선물하시면 이걸 되죠. 받아서 그렇죠. 다음에 새로 사는 폰에 써도 되고 그러니까요. 친구한테 선물을 해도 돼요. 중고나라만 안 가면 되죠. 뭐.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양심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요. 또 예. 워낙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정 그게 꺼려지면요. 아예 거기다 마킹을 해버리세요. 경불진 경품. 그러면 프리미엄 붙는 거 아니에요? 중고나라에서 더 팔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가요? 예. 이런.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CS 이야기로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상사분들이 나가 계신 거예요? 네, 더 막내분들이 아니라? 네. 예. 신기하네. 아니 뭐 천리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신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네요. 더 상사분이 갔다고 하니까 의심이 되네. 거기 땡기러 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지금 이 시간쯤이면 땡기고 계실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네요.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벨킨이 무선 충전 라인업들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일단 무선 충전이 무엇인가부터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무선 충전을 썼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무선 충전이 말 그대로 그냥 선이 없이 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존에는 충전하려면 뭐 케이블을 꼈다 뺐다 이런 수고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랬는데 선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장점만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도 있죠. 지금 무선 충전이 일단 개념부터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크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거하고 자기 공진 방식 또는 공명 방식 이렇게 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옛날에 우리 그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코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기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 이렇게 코일 만들어 놓고 전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전기 생기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전기가 자기장이 두 개가 생기는 거를 가까이 대면 그게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예. 다른 방식은 또 이제 자기 공진 또는 공명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건데 자기장을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크게 쏴주면 받는 부분에서도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전자기 유도 방식은 그 두 개가 만약에 폰이라면 폰이랑 충전기가 거의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1, 2cm 정도까지가 한계고 그래서 실상 뭐 선이 없다 뿐이지 뭐 충전 거리나 이런 거는 사실 유선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위에 거의 가까이 놔야지만 충전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거의 밀착시키다시피 해야 돼요. 예.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린 자기 공진 방식 같은 경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해요. 대략 몇 미터까지 됩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한 5미터 정도 떨어져도 된다고는 하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데나 놔도 충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무슨 물체가 껴있으면 안 돼요. 물체? 예, 물체가 껴있으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전자기 전력이 에너지가 막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전성이나 인체 유해성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어요. 전자파 유해성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럼 왠지 MRI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뭐 몸을 막 뚫고 가는 거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는 송신하는 거랑 수신하는 거니까 보내는 거랑 받는 애들이 만드는데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유도 방식은 중간에 깻잎이나 김이 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깻잎이나 김까지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케이스도 얇은 케이스 같은 거 끼시고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금속이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왜냐면 전기 자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대신 자기가 전기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금속이 엄청나게 과열이 되죠. 그러면 핸드폰이 뭐 녹아내리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니 보통 휴대폰 케이스에 고리 같은 거 많이 걸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위험하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카드 이런 것도 플라스틱 케이스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뭐 플라스틱 케이스 이런 거 중에 가끔 가다가 뭐 뒷면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신용카드를 꽂아서 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에 있는 마그네틱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나겠네. 그래서 무선 충전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뺐다가 갑자기 떨어뜨려가지고 스마트폰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낭패인 거죠. 그거는 자기 팔자고.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 긁었는데 승인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무선 충전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유용한 팁이네요. 아니 그러면 벨킨에서도 무선 충전 라인업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은 그 앞에 방식, 유도 방식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 방식만 쓰고 있군요. 태권도 방식도 한번 도입해 보시죠. 재밌네요. 별로 재미없는 표정이야. 아니 되게 좋은 표정이에요. 무술년이라서. 올해가 무술년이라 무술을 하나씩 배워야 돼요. 저희가 태권도와 유도를 밀고 있죠. 오늘 술술 나오시네요.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고 또 지금 세 분은 다 아이폰이에요? 그럼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선 충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거는 LG가 맨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옵티머스 시리즈로. LG가 앞서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이런 것 거는 같은데. 또 LG가 빨라요. 그래요? 옵티머스요? 되게 오래됐죠. 꽤 오래 전인데? 옵티머스는 처음에 이제 자체로 충전이 무선 충전이 됐던 건 아니라 아까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예. 뭐 케이스 비슷한 거를 장착을 시키면 무선 충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최초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LG가 좀 뭐 빠른 것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좋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홍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오히려 나서서 홍보를 그러니까요. 해주잖아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블로그데이 열었는데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가지고 LG 거 홍보해주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더라고요. 무선 충전 같은 데서는 또 LG가 또 되게 좀 업계 리더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먼저 시도를 했고 무선 충전 기준 중에 뭐 5W, 15W 이런 게 있거든요. 예. 15W가 현재 제일 높은 전력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LG가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LG 계열사 중에 그 배터리 회사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이노텍에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노텍. 예전에 방산업체였잖아요. LG 이노텍. 우리 애들 쓰는 똑똑이나 뭐 이런 키즈폰 그걸 이노텍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무선 충전 방식이잖아요. 접촉식이니까. 예전 거는 그게 무선 충전이 아니고요. 새로 나온 것만 무선 충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애들이 썼던 거는 무선 충전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꼽아야 되는 거고. 박 PD네 애들이 쓰는 거는 아마 무선 충전이 될 거예요. 그게 버전 업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 무선 충전이 되게 좋은 게 뭐 선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장점이 되는 게 그 뭐 주방이나 뭐 작업실 이런 데서 손에 뭐 묻고 이랬을 때는 사실 케이블 같은 거 꽂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무선 충전은 그 케이블 찾아서 꽂을 필요 없이 턱 올려놓으면 되고. 그렇죠. 또 뭐 사무실이나 공부하는 뭐 책상에서도 막 다른 일 바쁘게 하는 와중에 뭐 케이블 찾아서 꽂고 다시 빼고 이러기가 번거로운데 올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나면 또 들어 올리고 이런 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생활을 되게 편리하게 바꿔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케이블도 오래 쓰다 보면 희한하게 케이블이 고장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선이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게 몇 년 못 가요. 계획적 노후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선 충전 쓰면 그런 케이블 노후화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LG가 가장 앞서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갤럭시도 있고 다른 폰들도 많잖아요. 그런 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구글 넥서스 시리즈는 넥서스 4, 5, 6 그리고 7의 2세대 이렇게 됩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갤럭시 6, S6, S6 엣지, S6 액티브, S6 엣지 플러스, 노트 5, S7, 7 엣지, S7 액티브, S8, S8 플러스, 노트 7, 노트 FE, 노트 8까지 한마디로 S6 이후로 나온 삼성 스마트폰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 전 건가요? 저는 J 시리즈라서. 여기 리스트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루미아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루미아 1520과 930이 되고요. 모토로라는 모토 360, 펜텍 거는 스카이 아임백,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는 아이폰 8, 8 플러스, 아이폰 10 이렇게가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제 것도 안 되네요. 저는 6S 플러스인데. 6S 플러스는 안 되죠. 8부터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폰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18이 오늘 개막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미국 특파원을 자처하는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가 이 현장 소식 상세하게 전해주겠다 하고 미국으로 벌써 가셨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보이스톡을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네. 그러니까 이 CES 소식 빨리 듣고 싶은데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너무 감질나더라고요. 특히나 더 감질나는 이유가요. 중국의 로봇관 55%를 싹쓸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해프닝이 있었잖아. 첫날 정전 사태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노 대표님 언제 돌아오나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었죠. 뭐냐면요. 한국에서도 CS 트렌드를 한 방에 알려주실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 같은 놀라운 천리안을 지니신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저희 오랜 애청자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 2년 전쯤이었죠. 2016년 한 3월쯤 인정받지 않은 USB를 사용했다가 큰일 난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던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급하게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예. 이분은 이름을 한번 들으면 까먹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2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정환입니다. 그 축구 선수 안정환 씨는 예능 활동 열심히 하시던데. 예, 저는 이제 방송 활동을 형불진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어허. 아니, 그동안에 뭐 신상의 변화는 없으셨습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한 뒤로 좀 반응이 괜찮고 해서 제가 다행스럽게 또 예.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었는데 차장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2년 동안에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얼마 전에 처음 연락 주신 거죠? 아니, 왜 그 작년에 그 저희 미디어 이벤트 할 때도 뵀잖아요. 그때 뵀었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 워낙 좋은 호텔에서 해가지고 네. 미디어 행사인지 몰랐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차장님을 저희가 잠깐밖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워낙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요. 보통은 미디어 행사를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 이런 데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거기 객실을 또 따로 잡아가지고 그 객실에다가 실제 그 기기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시연을 또 했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 실제로 어떻게 기기를 쓰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보시면 더 실생활에 쓰시기도 유용하실 수 있고 좀 더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사는 방이나 뭐 집무실 이런 환경에 저희 제품들을 놓고 보여드리는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기자간담회 하면서 제가 침대에 누워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누우셨어요, 거기서? 그럼요. 거기 침대 위에 벨킨 관련된 제품이 쫙 전시가 돼 있는데 기자들이 다 누워서 한 번씩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누워봤죠. 네. 사진까지는 안 찍고요. 네. 거기가 아마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보겠어요.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그래서 그러니까 물도 틀어보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박 PD도 누워가지고 한번 둥글더라고요. 네, 저희 그 회사의 과장님이 마케팅 과장님이 그 단가를 아주 잘 후려치시는 분이 계시고 덕분에 싸게 잘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그때 기자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 요거 하고 나서 거기서 1박을 묵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룸을 빌린 거 아닐까? 아니, 실제로 전날에 저희가 거기를 빌려가지고 그죠? 짐 같은 거 그럴 거기다 줄 알았어. 보관하고 저는 안 묵었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주무셨죠. 한 분만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한 분 자기에는 너무 크던데? 저희 막내가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짐 지키면서 잤어요. 이야, 아니 차장님은 뭐 하시고요? 저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했죠.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한번 누워보시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천리안처럼 보실 수가 있다. 진짜 가능한지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S 올해 트렌드를 크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지금 CS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갔으면 좋긴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번에 못 가서 한국에서 제가 뭐 접할 수 있는 소식통이나 그리고 뭐 뉴스 미디어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다음 방송에 아마 좀 더 뎁스 있는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막 첫날이니까 뭐 많은 소식은 전하기가 힘들긴 하겠죠. 네. 아무튼 뭐 소식통들이 빵빵하시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만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안 그래도 오늘 방금 오다가 뭐 정전이 됐대요. 그 CS.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뭐 다행히 뭐 저희 벨킨 부스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CS 전시관 전체가 정전된 건 아니었군요. 일부 홀만 정전이 돼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벨킨이 나가 있는 그 부스는 정전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럼 벨킨은 지금 뭘 출품한 겁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아이폰이 무선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선 충전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좀 무선 충전에 대한 풀 라인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벨킨과 비슷하게 이렇게 무선 충전 관련 기술 전시한 업체들이 많은가요? 네, 무선 충전이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이 무선 충전을 뭐 단순히 놓고만 충전한다기보다도 실생활 여러 분야에서 다르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 벨킨에서도 특파를 하셨잖아요, 직원분을? 네, 저희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시죠, 한국에서. 아니 근데 왜 차장님은 안 가셨어요? 저는 그 짬에서 밀렸죠. 밀리신 거예요? 네. 오히려 더